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3월 25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또 하루 만에 나스닥이 2% 이상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500, 다우는 거의 약보합, 이런 순서대로 또 다시 3대 지수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우리가 좀 의문점을 갖는 게 뭐냐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 1.614로 금리가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도 왜 또 이렇게 기술주는 하루 만에 또 빠지는 건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리 이슈는 지난번에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한번 금리가 이렇게 반응한 다음에 상당히 이게 시장에서 둔화되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연준도 그렇고 엘렌 장관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이 금리의 문제를 얘기했고, 금리 안 만진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우리가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냥 놔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여러 차례 나옴으로 해서 시장에서 더 이상 이제 금리는 그런 신경질적인 반응은 좀 안 보일 것 같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옐런 장관이 의회에서 한 발언 중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한마디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증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증세 문제가 아무래도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그 증세라는 게 뭐냐 하면 이익이 없는데 세금을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본격적인 실물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 이 얘기는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던 성장주에는 조금 불리한 얘기죠. 본격적인 그 실물 경제가 상승한다는 게. 그런데 이제 여기다 이제 법인세 28% 얘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별로들 얘기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엔 요게 이제 또 우리가 한번 넘어가야 될 허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환경 문제라든지 청정 에너지, SOC 사업 이런 거 등등해서 3조 달러에 달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우리로 말하면 추경이죠. 그런 예산을 지금 만지작거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렇듯이 증세 없이 그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세는 필연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옐런 장관이 이거에 대한 시작을 이제 한 거 아닌가, 거론을 해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가도 다시 배럴당 WTI 기준으로 60달러를 넘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수에즈 운하, 그건 여러분 뉴스로 들으셨겠지만 수에즈 운하의 그 대만 선적의 선박이 컨테이너선이 좌초가 됐죠. 그래갖고 배들이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수에즈 운하에. 근데 세계 그 유통 원유량의 10%가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역량의 12%가 수에즈 운하를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이 유가 오르는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정상화하는데 뉴스상으로는 이틀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시장도 하루 종일 이게 상승과 하락을 이게 거듭했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는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라 지수 3000 지키기에 온 힘을 쏟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여러 차례 제가 기술적 분석할 때 말씀드렸던 60일 이동평균에 대해서 이거 뚫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좀 강력하게 뚫어줘야 되거든요. 일단 오늘은 겨우겨우 그냥 60일 이동평균선에 이제 턱을 걸어놓은 그런 모습으로 코스닥이 끝났습니다. 954.99로 끝났으니까 이제 이동평균이 954.42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스로 그 근처에다 갖다 놔서 코스닥은 어제보다 0.12% 오르면서 끝났고, 코스피도 3008.33. 그래서 0.4% 올랐습니다. 어쨌든 간 지수 3000을 넘겨놨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78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320억을 순매도했는데 금융투자는 1537억을 샀고 연기금은 오늘도 2287억을 팔았습니다. 개인이 2171억을 샀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 주체별로 그 움직임이 지극히 제한되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장의 그 앞쪽에 나타날 수 있는 방향을 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뭐 매매하는 볼륨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간 연기금에 대해서 뭐 청와대 청원도 있고 뭐 하도 얘기 많이 하니까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조금 더 보유하는 쪽으로 지금 뭐 검토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제 결론이 나와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밴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이제 뭐 법적 규정을 그렇게 한다 그래도 운영상에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까 그런 생각은 또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예, 그럴 때 아무튼 그거는 어떤 결론이 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여러분 주봉을 한번 보세요. 이 방송 보신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테라스에 매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 주식시장에도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 그게 뭐냐면 매달리면 떨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매달려가면 안 돼요. 이 매달려면 가다가 뭔가 이게 위쪽으로 방향하면서 강력하게 이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불안스럽습니다. 기술적으로. 코스닥은 뭐 연 8일 동안 상승하다가 이제 며칠 이제 쉬어가는 모습인데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지만 지금 다 어디에 거쳐져 있냐면 60일 이동평균에 거쳐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여기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면 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좀 크게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서는 뭐 애널리스트들이 시소 장세라고 그러고 우리 시장도 뭐 아시지만 이렇게 들쭉날쭉 하루에도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제 조정권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근데 이 조정권을 탈출하려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됐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이 조정권이 탈출되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됐어. 이제 사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실적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시장 참여자들한테 그런 아주 그 신뢰의 컨센서스를 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그게 이제 실적뿐이 없다. 현재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여러분들한테 그 대응 전략을 말씀드려서 화요일, 수요일, 오늘 만약에 화요일, 수요일을 못 보신 분이 있으면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리밸런싱이 왜 필요하고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화, 수, 목 이렇게 기획을 해서 오늘이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는 이제 마지막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거나 하신 분들은 화요일, 수요일 영상을 다시 보시고 이걸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잘 우리가 주식을 사고 또 잘 팔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썸네일 제목 같이 파는 건 이렇게, 사는 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판으로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성장주권역에 있는 거, 하나는 이제 산업주 쪽에 있는 거, 이렇게 이제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땐 같이 올랐다, 뭐 같이 빠졌다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이게 예전에 제가 연말에 분류해 드릴 때 이제 독립군 이랬는데 그 중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성장하고 산업의 그 중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자꾸 이제 성장권으로 취급이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성장주들하고 같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크게 이 성장판 하나, 산업판 하나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1년 오면서 시장 상황이 변화되고 어저께 제가 이제 지하실에 있다가 일찍 나온 얘기도 드렸죠.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 투자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조금 손을 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멋있는 말로 뭐 리밸런싱이라고 그런다. 근데 리밸런싱은 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개인들도 할 수 있고 제 생각엔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 잘 맞춰가는 게 주식 투자지 뭐 한 종목 사갖고 몇 년을 들고 난 여기에 목숨 걸었다 뭐 이러는 게 주식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물론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저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 매매하는 사람들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리밸런싱이 필요하냐? 그럼 리밸런싱이 뭐냐?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 않게 쉽게 설명을 해봐라. 그래?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이사를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끌고 왔던 그 집에서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결정이 돼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이사는 잘 가시잖아요. 몇 평으로 이사 가는지 이게 결정이 돼야 되죠. 지금 내가 60평을 살아요. 근데 이사 가는 데가 40평인지 30평인지 50평인지 도대체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 이사 가는 데는 몇 평이고 방이 몇 개고 거기다가 어떻게 내가 물건 배치를 할 건지 이게 먼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이게 좋아? 산업권역에 있는 산업주 뭐 산업권 뭐 이게 좋아? 그러면 막 그렇게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면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이소가 돼요. 막 이 종목 저 종목 막 들어와 갖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먼저 몇 평으로 가는지 방이 몇 개인지 그 안에다가 내가 어떻게 가구 세팅을 할 건지를 먼저 그려야 된다. 머릿속에.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거기에 맞는 그런 완성된 포트를 이제 우리가 한번 짜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 뭘 하냐? 주식하고 현금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먼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식하고 현금 비중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정해진 게 그러면 산업군 하고 또 성장군 이거하고는 어떻게 비율을 나눌 거냐? 이것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산업군이다. 그럼 산업군에서 내가 몇 종목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배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산업군에 좋은 종목 많잖아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뭐 오늘 오른 것도 많고 오늘 또 뭐 하루는 이게 올랐다 하루는 저게 올랐다 그랬는데 그거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취향대로 골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40평짜리 집에는 다 똑같이 가구를 세팅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 여기서부터 이제 그 투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첫 번째 주식하고 현금의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저는 주식 60, 현금 40을 권해드렸어요. 이건 제 권장사항이지 뭐 백만개미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주식 80에 현금 20 그것도 좋습니다. 뭐 자기 취향 나는 주식 90, 난 주식 100 난 사면 사고 안 사면 안 사고 다 몰빵이다. 뭐 그래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예를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주식에서도
성장 쪽하고 산업 쪽하고 나눈다 그러면 저는 그 60%에 해당하는 주식 안에서 성장 쪽에 30, 그다음에 산업 쪽에 30 이렇게 구성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각각 30, 30인데 성장 쪽에 세 종목, 산업 쪽에 세 종목.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포션이 다르겠지만 그 안에서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10, 10, 10%또 산업군에도 10, 10, 10%에서 총 6개로 구성하는 포트폴리오를 내가 그림을 그렸다. 그걸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사갓집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방 2개에다가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10%씩. 이거는 여러분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어떤 분은 난 얘는 좀 많이 하고, 얘는 15%, 얘는 5%, 얘는 1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자기 이제 투자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씩 균등 배분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분을 해놓고 딱 보니까 여러분 이사 갈 때 기존에 쓰던 가구 전부 버리고 갑니까? 아니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성장권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새로 구성해야 되는 거를 딱 정해서 그려놓고 보니까 성장 쪽에 오버하는 게 있잖아요. 일로 가려면 오버하는 거 있잖아요. 오버하는 것만큼 덜어내라.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부터 이게 올라가는 일부를 이익 시현하셔라. 그 넘치는 부분을 잘라내서 현금화하면 그걸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넘치는 거 없다 그러면 손댈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그게 넘쳐나는 부분을 잘라내서 넘는 거는 드러낸다. 언제? 오를 때. 이렇게 들쭉날쭉하니까 기회를 여러 번 준단 말이에요. 기회를 여러 번 줘요. 똑같은 날 팔아도 오늘도 덜어내는 거 조금 비싸게 파신 분도 있고 계속 가만히 있다가 밀리면서 덜어내신 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올라갈 때 줄이고 그 내가 그려놓은 모델에 맞게 줄이고 신규 진입하는 건 내가 없어 이걸 사고 싶은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포트에. 근데 앞으로 짤 포트에 이걸 넣었어요. 10%내 전체 투자 재산의 10%를 종목 A에다가 내가 넣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럼 언제 사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냥 사시라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10이면 그 중에 2% 정도를 그냥 사시란 말이에요. 총량이 A라는 종목에 내가 총량이 10이면 이만큼을 그냥 우선 사세요. 내가 결정한 종목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할 매수를 해서 채워가는 거예요. 왜? 들쭉날쭉하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날 더 사면 돼요. 그건 떨어지는 날 더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떨어지는데 지난번보다 높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면 안 돼요. 만약에 떨어지는 게 지난번보다 낮으면 이게 주식이 맛이 가는 거잖아요. 이게 종목 잘못 고른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이 10%를 한꺼번에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2% 샀는데 그 다음날 만약에 밀려서 더 빠졌다.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 또 한 2%씩 또 사보는 거예요. 그럼 사보면 어떻게 해요? 단가 내려가는 거고. 오르면 먼저 산 게 싸게 산 거고. 그래서 다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적지 않은 기간을 두고 조정기를 갈 때는 덜어내는 것도 오르는 날 잘라나가면서 덜어내면 되고 들어가는 것도 떨어지는 날 잘라서 사면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정기에 우리가 좀 어제도 말씀드린 3개월 후에 꽃이 만개될 그런 포트폴리오를 지금 이제 이렇게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꽃도 봄 되면 뭐 이렇게 해서 심고 그래야지 몇 달 후에 이게 이쁘게 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는 거를 생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다 키워놓은 꽃을 비싸게 사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근데 현금은 왜 40씩 남겨놓냐? 이건 이제 제 취향이니까. 저는 이제 이쯤에 현금은 그 정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장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변수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우리한테 닥칠 변수가. 하나는 호재 쪽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변수가 있고, 하나는 악재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변수가 있어요. 그런 변수들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이 아닌, 신도 모를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변동성이 심한데. 그러면 우리가 실적 장세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그게 딱 나타났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어제 이제 뭐 주가가 3천 이하로 떨어지니까 또 뭐 걱정하는 분들이 뭐 2천 몇백 간다 막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3천이 전시되면 그 소리가 이제 조금 죽었다가 또 밀리면 이제 또 나왔다가 뭐 그럴 거예요. 근데 뭐 어찌됐건 간에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고 새롭게 나타날 변수는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게 딱 둘 뿐이 없어요. 하나는 호재, 하나는 악재. 그럼 뭐예요?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그러면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그랬을 때 어떡하냐는 거예요. 네? 지금 풀로다가 내가 새로 이사갈 거기에다가 풀로 딱 다 채워놨어. 그런데 변수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금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한테 기가 막힌 놀라운 호재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 호재가 보니까 어느 부문에서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살 수 있죠. 더 살 수 있어. 그리고 뜻밖의 악재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해요. 우리 생각 같지 않고 이거 조종기 빠져나갔나 이랬는데 얘가 또 덜커덕하고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40%를 남겨놓는 게 이게 100을 꽉 채워갖고 100을 왕창 먹어야지 라는 것보다는 60을 채우고 40을 들고 있다가 진짜 거기서 튀어 올라가면 그때 사서 늘려도 충분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현금도 중요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현금을 반드시 남겼으면 좋겠다. 뭐 개인차가 있어서 30, 20, 40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투자 성향대로 하시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들쭉날쭉이 막 될 때 어떻게 하면 그런 매매 타이밍을 잡나 그런 거에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이번 주 브런치 카페에 거래량하고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또 말씀드리잖아요. 또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질문해서 왜 이제 저보고 대형주만 이렇게 얘기하냐? 지금은 대형주만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 백만김이 뭐 유튜브 특성상 여기서 제가 종목을 뭐 리딩해주고 그런 사람 아니니까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새 뭐 이제 중소형주 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뭐 오를 때는 좋지만 안 되면 뭐 상폐되는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뭐 그래요. 그래서 또 단타 종목 뭐 하는데 저는 이제 단타 종목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그거죠.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0만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만 넘으면 제가 라이브 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게 뭐 단타 종목을 그냥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그거는 뭐 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문에서 난 단타가 좋다 하는 분들은 또 뭐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라이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제 연주 영상 얘기하는데 그것도 올리겠습니다. 뭐 이 100만 개면 아니고 제가 별도 채널로 그거는 이제 뭐 지금 스튜디오도 뭐 잡아놓고 제가 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 다음 달 말이나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연주한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이사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하다. 그래서 리밸런싱은 우리가 이사를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는 게 되게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벌써 금요일이에요. 내일 이제 시장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